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마켓 링크의 김종근입니다. 제가 해마다 그 슈퍼 채널에 관련되어서 상공회의소에서 발표를 4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사실상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대형마트에 계신 분이나 편의점에 계신 분이나 이게 다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조연설부터 쭉 강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내년 한 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걱정이 저 스스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시장과 경제, 고객을 바라보는 눈이 크게 다르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업체들이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업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돌파해 나가려 하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 요인들이 있는지를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과는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뭐 잠깐 쉬고 오셨으니까 이 숫자는 폴키스팅 숫자가 아니고 확정 숫자입니다. 네, 이 숫자 뭐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해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 수예요. 5년 후면은 올해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토막이 나죠. 그리고 뭐 인구가 노령화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앞서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더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속도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노령화가 되는 속도가 일단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저희의 업체가 상품을 그리고 스토어의 포맷을 그분들에 맞게 빠르게 맞춰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업에서는 버겁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 텐데 20대와 30대의 경제활동 인구가 40대와 50대의 경제활동 인구보다 최초로 한국이 낮아졌습니다. 즉 엄마 아빠 품에서 그냥 나 계속 어떻게 좀 비벼볼게요. 뭐 이런 세대고, 자식의 세대가 부모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지금 현재 저희 오늘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백화점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MZ세대의 보복세대, 명품 소비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후배들이 인컴이나 적당한 소득을 가지고 밀어 올려 붙여주면서 이 유통시장의 다음 세대로서의 주체 소비자의 역할을 사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는 게 맞냐? 라고 하는 큰 고민도 지금 업계에서는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쪽에 있어서의 산업군의 변화가 벌어질 텐데, 고령화 시대가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데 왜 이렇게 실버 산업은 안 크는 거야? 돈이 없습니다. 아직은. 펜션을 갖추신 노인분들이 본인들의 삶에 대한 투자를 자식에게 기여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세대가 시장에 나오려면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1, 2인 세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HMR에 관련된 밀키트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막 지겨우실 거예요. 알아, 나도 안다고. 편의점에 CU에서 퇴근할 때 도시락 사고, 그건 매우 당연히 성장을 할 텐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양극화가 되는 시장으로 갈 거예요. 저는 피콕 굉장히 브랜드력 있고 좋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제가 이마트에 가서 피콕을 살 때 영동 청국장 이런 것들이 뭐 12,900원, 13,900원 이러면 내가 한 끼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피콕 그리고 즉석식품이라고 하는 가격이 내가 선뜻 지불하기에는 굉장히 고퀄러티 하이엔드로 시장을 드라이브하는 밀kit이 있고, 정말 4,500원, 5,500원 해자의 마음이라고 해서 저가를 깔고 가는 HMR 시장으로 또 이 시장이 또 양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의 형태로 사실 가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왜 드리냐면 SSM은 지역 밀착 업체예요. 여러분들이 퇴근하다가 들리게 되고 오늘 저녁 창거리를 사야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날의 컨섬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상품 구성이 되고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발표를 하면서 저는 저의 이 세션의 미션은 숫자와 상품, 세일즈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디에 기회 요인이 있는지를 얘기할 겁니다. 작년에 슈퍼채널 이야기만 했더니 끝나고 나서 청중분들 중에 몇 분이 그거 되기 전에 다만 몇 장이라도 전국 소매 시장의 그 트렌드를 상품단에서 잠깐 읽어주고 SSM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올해는 그거를 조금 반영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업계에서는 2025년도면 온라인도 성장률이 플랫하게 가는 시장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잠깐 첨언을 드리면 지금 이제 세 개의 플레이어만 남겠죠. 쿠팡, 네이버, 그리고 수많은 군웅 할거들을 인수합병한 Q10. 근데 이 Q10이라고 하는 친구는 내수를 노린다라기보다는 외부와 직구와 이런 쪽으로 지금 차별화 모델을 가져가니까 이 얘기는 맨 마지막 세션 온라인에서 더 자세히 커버가 될 거라고 믿고,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둘 다 우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이고요. 제가 여기서 오늘은 조금 마음이 가벼워요. 4년 동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에 올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체인 슈퍼 플러스 1.3이 4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로 플러스 숫자를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려요. 매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이지만 제 뒤에 이어서 편의점 말씀을 드릴 건데, 편의점이 1% 성장밖에 못한 것도 저는 처음 봤어요. 해마다 5%에서 최소 6% 이상의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로 계속 끌어가던 오프라인의 채널이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러면 편의점의 어떤 카테고리에서 매출을 뺏겼고 SSM은 뭐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가 나온 거야? 라는 얘기를 차곡차곡 뒤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게 숫자가 곧 2023년도에 SSM의 리뷰를 대신하게 될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매출 규모가 큰 거, 네, 위로 가면 이제 성장률이 큰 겁니다. 제과와 대형식과 음료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전국 시장 내에서는 그래도 FMCG의 식품 시장을 어렵지만 끌어갔어요. 네. 그리고 작년하고 매년 여기에 오시는 분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작년하고 다른 게 주류입니다. 작년에 주류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코로나 때 어디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주류 시장이 맥주와 수입 맥주로 크게 가던 2년 전의 시장이 맥주만 먹으니까 좀 질려. 전통주, 막걸리, 사케, 그리고 위스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세분화시키면서 가정 내의 음주를 드라이브하면서 주류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성장했던 주류가 완전히 밑으로 꼬라박히게 되는 트렌드를 보입니다. 그러면 제과와 대용식은 어느 기회 요인들에서 성장을 했고 주류는 어디에서 빠졌는지 조금 보도록 하시죠. 작년에 그 음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장을 끌어냈을 때 제로라고 하는 키워드가 완전히 저희를 휩쓸었어요. 제로 콜라, 제로 펩시, 이런 친구들이 탄산음료의 시장들을 쭉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 제과 업계에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어받아서 제로라고 하는 그 상품들이 그래도 이제 조금 성장을 견인을 했었고요. 대용식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짠테크, 내가 이 돈을 주고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그 HMR 쪽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주류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가 어려우면 저희가 흔히 아는 상식이 있죠. 립스틱, 미니스커트, 빨간 립스틱. 그게 데이터로 맞는지 이제 되게 궁금도 하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업계에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 웰론 브랜드에 대한 구매 오토파일럿 현상을 얘기해요. 내가 어차피 지금 펑펑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경험에서 안정적으로 나에게 좋은 기억을 선사했던 상품을 사게 돼 있습니다. 네. 실패하면 안 돼요. 한 번의 구매가. 그래서 제과 쪽을 보니까 깨이팡이나 이 껌류 같은 경우가 그나마 제과 쪽에서 성장을 견인했는데, 저 정통 크림빵하고 정통 보름달이라고 하는 애가 잘 팔리는 상품 탑5에 온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색 크림빵이다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신규 상품이야. 한번 내가 파는 좀 스펜드 어마운트가 넉넉하니까 신제품, 뉴 브랜드를 조금 트라이얼 해볼까 하면서 작년 한 해를 확 휩쓸었던, 포켓몬빵이 한번 나오면 확 휩쓸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성공의 경험을 주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었고요. 와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와인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시장을 양주가 올렸어요. 저거 왜 가져간지 아시죠? 여러분들 집에서 하이볼 한번 안 만들어 보신 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양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걸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성비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위스키는 그래도 5만 원 아니에요? 양주는 만 원대도 많은데. 근데 그 가성비라는 개념이 양주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여쭤봤더니 키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로 와인을 한번 따놓고 이거 홀짝홀짝 3일 지나가면 못 먹는 거예요. 산미가 들어와서. 근데 내가 5만 원짜리를 사놓으면 오늘 진빔 넣고 탄산수 넣어서 하이빔 한 잔 만들고 키핑해 놨다가 뭐 내일 모레, 그러니까 길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쓰는 5만 원이 되게 비싼 술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나에게 맞춤형의 입맛들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기저다. 근데 이제 이 양주에서 편의점과 SSM의 명암이 갈립니다. 뒤에서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슈퍼 채널로 들어가는 겁니다. SSM하고 제가 개인 슈퍼 얘기를 할 거예요. SSM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1.3% 올랐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4년 만에 플러스 숫자를 봤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유통에서 매출을 올랐을 때 건전하게 매출이 올랐다는 의미는 객수와 객단가가 동시에 늘어서 매출이 오르면 최고. 그런데 숫자는 올랐지만 제가 보는 SSM의 매출의 성장은, 제가 작년 재작년에 스크랩 앤 빌트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부진 점포 싹 다 버려. 폐점 엄청 해. 그래서 재작년 대비 작년에 SSM 점포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적으로는 SSM이 2021년 대비 22년이 매출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 부진했던 점포들이 다 쏟아내지고 이 기존 점포들이 이제 잘 나가는 애들만 남았겠죠, 시장에. 그런 아이들이 다시 시장에서 리빌딩을 하고 커스터머들하고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서 서서히 이제 기저를 밟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성공은 했을 때 제가 볼 때 SSM의 플러스가 완전히 아름다운 플러스는 아닌 거다. 내년에는 저게 약간은 플랫하게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예상을 왜 하는지는 뒤에 보여드릴게요. 외형을 드라이브를 거는 시대가 아니라 내실을 가져가는 시대가 될 거고, 이 앞서 대형마트 쪽에서도 리셋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비슷한 컨셉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전국 시장에서 주류 떨어졌었죠. 근데 SSM 쪽에서는 주류가 매출액도 크고 성장을 하는 카테고리로 나옵니다. 이 시장을 SSM이 안 놓쳤어요. 올 초에 놓치지 않았고, 제가 이 일반 수산물 쪽은 데일리 신선 SSM이 축산, 농산, 신선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지역에서. 그런데 지금 수산물, 저거는 후쿠시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약간 재미삼아, 너무 이렇게 숫자만 보면 힘드실까봐 제가 한두 장표 조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갈게요. 저기 보시면 양주하고 소금이 SSM에서 성장률 1, 2등을 쭉 드라이브를 치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또 편의점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이 양주와 맥주라고 하는 시장의 변화를 빨리 캐치해서 매장 내의 구색이나 주류 상품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얼마나 빠르게 전환시켜낸 업체가 이 주류 시장의 전국적인 하락을 누구는 방어했고 누구는 그 흐름에 그대로 끌려 내려갔던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는 뭐 숫자를 보니까 10kg짜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SSM 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린 걸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신선이 계속 떨어져서 여쭤봤어요. 이거 앞으로 뭐 안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뭐 이런 상품들은 내가 앞으로 구매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참치를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조개와 어패류를 안 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어봤어요. 왜요?
일단 바다 저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임팩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SSM에서 수상 코너를 운영하는 바이어면 이러한 현상들을 빨리 캐치해서 실제로 내 매장 내에 수산물의 포트폴리오도 바꿔야 되고 디스플레이 되고 고객에게 이지 초이스를 통해 제대로 된 정보로 수산물의 불필요한 매출의 하락도 사실 끌어올려 붙여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 SSM의 전략은 공통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있고 차별화된 전략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은 소싱 통합. 이 말의 의미는 올해 에브리데이나 롯데슈퍼가 조직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롯데마트와 슈퍼가 조직이 한꺼번에 통합이 되면서 제품의 소싱이라고 하는 부분, 물류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준화하고 통합화하고 효율화합니다. 그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끌고 가는 형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마일스톤 서비스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명함이 확 갈립니다. 작년까지는 4개사가 다 똑같았어요. 우리 지점에서 그 배송 의뢰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물건을 딱 들고 반경 2km 내에 무조건 30분 내에 배송합니다. 라는 4개사의 공통 마일스톤 풀필먼트 전략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서는 완전 차별화된 전략을 운영을 합니다. 더 프레시나 그 에브리데이나 익스프레스는 배송에 관련된 속도, 지점의 역할들을 여전히 강조하고 그 더 프레시는 요기요하고 통합을 하면서 배송에 대한 드라이브를 계속 걸긴 할 거예요. 근데 롯데슈퍼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롯데슈퍼가 오퀴드하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건 아실 거고 그리고 대통 물류에 관련된 대대적인 혁신과 그 풀필먼트에 관한 딜리버리에 관련된 혁신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점포에 있는 직원들이 지점 배송을 하기 위해 인력을 낭비하고 비용을 쓰고 시간을 쓰는 걸 최소화해. 그냥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지점에 있는 친구들은 접객과 서비스, 내 매장에 오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에만 포커싱을 둬. 라는 식으로 이 마일스톤에 관련된 전략들이 큰 기조는 같이 가져가되 누구는 외주를 통해서 가져가고 누구는 본부의 통합을 통해서 가져가는 형태로 이제 그러니까 딜리버리를 나는 안 할 거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운영에 관련된 오퍼레이팅이 완전 다른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스에 관련된 통합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들은 사실상 데이터의 통합 그리고 락인 모델들을 좀 더 공고하게 가져가는 형태. 저희가 구독 경제나 아니면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구매를 하는 패턴을 보면 이제 저런 멤버스의 형태가 아닌 분들보다 객단가의 그 상승이 내지는 더 잘 팔리는 비중이 15%에서 20% 정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에코시스템 내에 예를 들면 GS 더 프레시는 이제 뭐 정유는 빠진다라고 하지만 아까 세션에 좋은 이야기 나왔어요. 리테일 이즈 리테일 온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전체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테일 GS 더 프레시에서 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의 행태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프로모션들을 내 리테일 현장에 와서 또 연계된 프로모션으로 내가 베네핏을 받고 이러한 형태의 그 이제 단순히 뭐 카드 하나를 지급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라이프 스타일 인게이지먼트에 관련된 그런 이제 작업들을 계속 해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형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업태보다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GS 더 프레시가 지금 가맹점 비중이 한 67%까지가 넘었습니다. 지경. 그것들이 정부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점포의 운영 그리고 매장 사입에 관련된 투입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효율적으로 점포를 재작년에 했던 것처럼 막 뭐 무작위한 폐점, 뭐 무작위한 출점, 뭐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6번으로 넘어가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점포 하나의 색깔들을 상품 구색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해 가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여지고 정보셋이 쌓여졌기 때문에
내 매장이 그 상권에서 갖춰야 되는 가격, 프라이스 레인지, 프라이스 다이나믹, 상품의 구색 전략들을 실제로 저희가 이제 롯데 슈퍼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각각의 그 프로젝트를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인 슈퍼는 조금 좀 더 그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계속 좀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액수는 좌측에 몰려 있어서 규모는 적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애들이 있죠. 신선이에요. 그러면 신선을 개인 슈퍼가 갑자기 많이 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신선을 취급하고 있는 점포가 과거로부터 있었는데 그 점포가 점점 신선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입니다. 통계청을 보시면 개인 슈퍼에 대한 매출이 46조, 44조, 46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올 2023년도 3월 달에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65조, 63조, 64조로 20조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개인 슈퍼 시장을 정부에서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라는 거죠. 그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식자재형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업태의 정의가 아직도 없습니다. 뭐가 식자재인 거야? 대용량형 매대가 있으면 식자재야? 뭐 킹마트고 도매왕이라고 이름이 붙으면 식자재인 거야? 아직도 업태 정의는 불분명하지만 어쨌건 기업이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대형마트의 대형 유통산업 발전법상의 규모가 아닌 아이들을 뭔가 정의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식자재형이 들어오게 되면서 거의 한 20조 정도의 개인 슈퍼의 시장 사이즈의 변화가 생겼고, 이 친구들이 세일즈 데이터 분석에서는 아까 신선의 야채청과 과일을 많이 파는 형태인 것처럼 데이터를 해석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끔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총 이제 그 3장 남았는데 한 장당 1분씩 할애하겠습니다. 개인 슈퍼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지속적으로 디지털화, 무인화, 그리고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고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냥 간판 바꿔주고 청소를 해주는 형태대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고도화가 되어 있냐면, 고객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객 조사를 통해서 그 점포의 레이아웃을 바꿔주고,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활용 시스템을 서포트를 하는 형태로 정부의 대규모 그 자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공회의소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같이 주관해 주셨지만, 지금 정부에서 운영되는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맨 왼쪽은 상공회의소의 유통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서 전국적으로 잘 나가는 상품, 카테고리마다 잘 나가는 제품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만 법률 서비스, 경제, 자문, 운영, 세무 이런 쪽에 관련된 토탈 케어 컨셉형으로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있는 쪽은 완전 상품 분석 오리엔티드로 들어가서 막 카테고리별로, 지역별로, 세그먼트별로 어떤 상품들이 잘 나가는지를 좀 더 데이터 분석으로 자사의 개인 슈퍼에 계신 분들이 상품을 소싱하고 좀 하려고 하시는 젊은 점주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한 분석 지향형의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올해 한 90억에서 100억짜리 정도의 큰 정부 사업이 이제 런칭이 됩니다. 내가 개인 슈퍼가 매장 내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을 팔려고 해도 그 물건을 발주해야 되는 물류센터에 그 물건이 없다거나, 물류센터에 내가 쉽게 발주를 하는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현장에 계시는 개인 슈퍼 점주님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사거나 롯데 슈퍼의 도매 점포를 하는 지점에서 사오거나, 뭐가 잘 나가는지도 모르고 사오거나, 낙가말을 하는 대리점 영업사원이 와서 이 물건 좋아요, 한 박스 사면 한 박스 더 드릴게요 라고 하면 사거나. 근데 그런 형태를 지향하기 위해서 저 앞단의 시장 데이터에 잘 나가는 상품에 대한 분석,
그 중간에 풀필먼트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 그리고 물류 데이터의 통합과 상품 판매 데이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마스터를 연계한 것까지를 다 포함한 한 87억짜리의 프로젝트가 뜨게 되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한 1년 반 동안 워킹을 하게 되면 이제 개인 슈퍼에 계시는 점주님들이 시장에서 잘 나가는 상품에 대한 현황도 알고 그 제품의 재고가 어느 물류센터에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거를 최저가로 살 수 있는 쪽에서 내가 모바일로 발주를 넣어서 필요한 만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는 시스템을 지금 이제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미 뭐 기업에서 운영하는 데서는 너무나 당연한 첫 걸음들이 개인 슈퍼 쪽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제한된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나중에 VOC로 의문점을 남겨주시면 개별로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